이 홍화 핵심만 꼭꼭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 홍의 생명과학 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호흡 두 번째 시간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와는 달리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와 화학 삼투를 통해 NADH와 FADH2의 에너지로부터 ATP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전달과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래쪽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이 기질에서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서 생성된 NADH와 FADH2와 같은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이 내막의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와 상호작용하면 NADH와 FADH가 산화되는데요. 수소이온과 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를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가 받아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와 전자 운반체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차례로 전자가 전달되어 마지막으로는 산소의 전자가 전달됩니다.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할 때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며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방출하는데요. 다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막과 내막의 막 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 세 곳에서 수소이온을 막 사이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전자 이동에 따라 기질 쪽의 수소이온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막 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소이온 농도차, 즉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고 이것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능동수송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나트륨 칼륨 펌프의 능동수송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때는 ATP 에너지를 이용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능동수송에 전자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막사이 공간은 낮은 pH를 갖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높은 pH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자 이동 시스템을 바로 전자전달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화학삼투와 ATP 합성인데요. 현재 막사이 공간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수소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 단백질이 ATP 합성 효소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로 단백질을 통해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약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촉진,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댐을 통해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수소이온이 확산되는 에너지를 통해 ATP 합성 요소의 활성 부위가 활성화되고요. 이때 ADP와 무기인산을 기질로 하여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 확산을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화학 삼투라고 하고요. 문제에서 이 막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기질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ATP 합성 요소의 활성 부위가 있는 이쪽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NADH와 FADH2가 있는 쪽 그리고 ATP가 합성되는 쪽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자, 이런 전자전달 그리고 화학삼투와 ATP 합성을 통한 이 모든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요. 수소이온의 이동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능동수송 방향은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이며 촉진확산 방향은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NADH와 FADH 한 분자당 모두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이 두 개의 전자가 산소에 최종적으로 전달되어
H2O를 생성합니다. 자,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절반의 산소 분자가 2개의 전자를 받고 2개의 수소 이온을 이용하여 물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을 보시면 한 분자의 NADH가 산화되어 약 2.5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고 한 분자의 FADH가 산화되어 약 1.5분자의 ATP가 생성됩니다. 이 차이는 FADH2보다 NADH가 에너지 수준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소이온을 공동수송시킬 수 있고요. 이에 따라 ATP 생성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 2번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분자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산화와 TC 회로를 거치면 총 10분자의 NADH와 2분자의 FADH가 생성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NADH는 약 2.5 ATP를 생성하므로 여기에서는 25 ATP가 만들어지고 FADH는 1.5 ATP를 생성하므로 3 ATP를 만듭니다. 따라서 총 산화적 인산화로 28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화적 인산화의 전체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NADH와 FADH2이고 환원되는 물질은 산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ATP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즉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와 나에서처럼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그런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는요, 그 이동에 따른 전자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하고 능동수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ATP 합성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처럼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작용하여 구멍을 뚫어 수소이온이 막사이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렇게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포호흡 저해제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면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촉진 확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ATP 합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이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짚고 넘어가고요. 나처럼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수소이온 이동을 차단해버리면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계속 높아질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이동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이동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 이런 다양한 세포호흡 저해제 작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세포호흡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NADH, 피루부산한 산화에서 나오는 NADH, TCA 회로에서 나오는 NADH와 FADH2 종합하여 10분자의 NADH와 2분자의 FADH2가 만들어지고 이때 24개의 전자가 이 전자 전달계를 통하여 6분자의 산소와 24개의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12분자의 물을 만든다. 물질의 분자수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ATP 생성은 해당 과정에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EATP, 그리고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EATP가 만들어지고 산화적 인산화로 28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 32ATP가 세포호흡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요. 피루부산의 산화에서 2분자, TCA 회로에서 4분자, 총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를 종합하여 전체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도당 외에도 단백질, 지방, 또 다른 탄수화물인 과당과 갈락토스 등이 세포호흡 기질로 이용될 수 있는데요. 과당과 갈락토스는 이 해당 과정 중간 산물로 전환되어 세포호흡에 이용되고요. 지방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되는데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의 중간 산물로 이용되고
지방산이 분해되면 아세틸코에이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에 아미노기를 떼는 탈아미노 과정을 거치고요. 아미노기가 없어진 유기산으로 전환되어 티루브산, 아세틸코에이, 그리고 TCA 회로의 중간 산물로 전환되어 세포 호흡에 이용됩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산화적 인산화까지 마치고 세포호흡 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